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좀 좋지 않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뭐 확정이라는 게 사실 없지만 혹시나 진짜 코스피가 2000을 깨버린다면 우리 삼성전자는 얼마가 돼버릴까요? 근데 이게 2000을 깬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꼭 2000을 깨든 안 깨든 지금 최근 시장 좋지 않죠. 근데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역대급의 유동성 시장이고 또 역대급의 신용장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로 다가왔을 때 시장은 크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짜 코로나 1차 당시에 시장이 한 500 이하로 갔을 때만큼 그만큼의 2차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는 계속 했었지만 아직 없었죠. 사실 시장을 누가 맞추고 안 맞추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심을 해야 될 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제가 한번 중요한 내용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시장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룰 거긴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또 지금 최근 분기가 정말 또 핫하게 아주 피크로서 실적도 너무 좋고 한데, 자, 지금 일단 시장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 됐던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 시장은 바람이고, 그쵸? 종목들은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는 어차피 성장은 계속합니다. 나무는 계속 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잘하는 건 잘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람이 만약에 심하게 불거나 막 태풍, 허리케인, 이거 어떻게 돼요? 바람 따라서 이렇게 살랑살랑 막 이렇게 꺾일 듯 안 꺾일 듯 하다가 결국에 바람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종목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와 목표치는 정해져 있고, 진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뼈대가 튼튼한 기업들은 결국에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길은 정해져 있지만 중간에 나뭇가지 잔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잠깐 또 부러졌는데 어떻게 붙여서 올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성장은 하겠지만 중간에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비유가 좋았나요? 좋았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죠. 제가 비유를 최대한 좀 쉽게 해드리려고 항상 짱구를 많이 굴리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자,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코멘트를 드리긴 하겠지만, 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지수를 봤을 때 차트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앞으로 상방과 하방을 논할 수 있는 것 중에 상방에 대한 이슈 혹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좀 살펴보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술적인 거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지금 최근의 시장을 보시면요, 기존에 이 강한 V자 반등 속에서도 솔직히 10%대 막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7에서 10%대 하락이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공포감이 엄청나게 크게 조성이 되는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이런 시장도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시장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평선 같은 거를 왜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차트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평선을 보냐면요,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차트라는 거는 많은 투자 참여자들의 심리를 도표화해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심리를 읽고자 하는 거예요. 심리를. 그 사람들의 약간 사람의 어떤 막 신경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혈관, 신경선 이런 거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평선은요, 진짜 힘들 땐 여러분들 이평선에 기대게 돼요. 자,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5일선을 깨버렸어.
이러면 투심이 일단 단기적인 투심이 악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21선도 깼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미증시가 급반등을 보이면서 바로 상승 잉태형으로 전환을 해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5일선 이탈하면서 20일도 못 깼네, 못 찌집었네, 데드크로스 나왔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오히려 음봉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60선에 지지받는 요 딱 포인트 보세요. 60선은 지켜주겠자고 여기서부터 끌어올린다고요. 21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하고 기댈 때가 60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가 아니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기대요. 이렇게 기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이평선이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정도만 참고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평선이 이제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한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캔들 하나로도 충분히 이평선 21선과 61선을 한 번에 다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배열로 전환이 되겠죠. 역배열. 지금 이 상황에서 5일선이 20일과 60일을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역배열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역배열이 되는 건요, 주식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3.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코로나 하락장 맞기 전에도 한 번의 파동, 두 번의 파동, 세 번의 파동 끝에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한 번에 무너뜨리고 나서 급락이 다 나왔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특정 한 번의 박스권을, 그래서 우리 혼만 선생님께서도 삼천, 3법, 30 이런 기법들이 있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로 전환하는 시점, 이런 역배열로 전환하는 시점,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역배열로 지금 전환을 할 때 당시에, 그쵸? 이렇게 보시면 이런 라인에서도 이렇게 역배열로 흐르고 나서부터는 이게 많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차트적으로는 좀 무서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시장을 볼 땐 크게 뭘 봐야 된다? 첫 번째 뭐? 정책. 두 번째 뭐? 유동성. 세 번째 뭐? 펀더멘털. 그렇죠? 세 번째 펀더멘털.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각각 어때요? 정책 아직 불확실성 크죠? 추가적인 정책. 지금 시장은 뭘 바래요? 추가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도 2차 지금 확산 우려가 또 커지고 있고, 유럽 시장 막 문 닫고 있고 봉쇄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빨리 또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합의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정책은 곧 유동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큰 거고, 펀더멘털은 어때요?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펀더멘털은 오히려 좋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 유럽 쪽은 오히려 지금 다시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상방보단 하방의 확률이 더 큰 거죠. 근데 우리가 상방에 대한 걸 하나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책이긴 한데요. 당연히 정책인데, 왜냐면 이만큼 지금 시장을 끌어올려 놨으면, 뭐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이나 시장을 뭘로 끌어왔어요? 엄청나게 풍부한 양적 완화와 유동성과 각종의 뭐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을 이만큼이나 끌어올려 왔어요. 그쵸?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이거를 다시 무너뜨린다? 그만큼 그동안 써온 돈 어떡할 건데요? 그쵸? 이거는 지금은요, 시장이 위에서 놀고 실물 경기가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미 지수는 이렇게 찍고 올라갔지만 실물 경기는 계속 줄곧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서야 고개를 들은 거예요. 이제서야. 근데 지금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얘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얘가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만약에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기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좀 난무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저는 여기서부터는 최근 들어서 상방으로 향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익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덜 하다라고 본 거죠. 단순하게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어때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같은 것도 글로벌적으로 임상 중단에, 치료제 백신 쪽에 기대감도 완전 다운됐지, 투심 악화됐지, 제약바이오 섹터. 그쵸?
그럼 덩달아 국내 기업도 어때요? 같이 연관됐던 종목들, 그동안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실망 매물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굉장히 또 투심 악화가 되니까 코스닥 시장 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30에서 많으면 45%까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주도하는 섹터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은 더 빠지겠죠. 그래서 인버스를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산 거예요. 뭐 안타깝지만 인버스 상품 같은 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수익률은 크지 않더라도 주력이라면 주력일 수 있었죠. 왜냐면 저는 시장을 좀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도 보여는 드렸지만 13일 라이브 방송에서요, 제가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시장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매매 복귀 이야기하고 또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드리기도 했지만, 아무튼 코스닥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죠? 870 거의 2포인트일 때, 이때 당시에 인버스를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251340, 그렇죠? 각자 사용하는 증권사에 연락하셔서 ETF, ETN 매매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서 계좌를 좀 세팅해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 251340 보시면 여기 이만큼 지금 막 바닥 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인버스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이날 매입을 했잖아요. 바로 지금 3일 동안 또 수익을 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버스 상품들로 우리가 해지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14일 날 공식 신호를 아침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입할 수 있게끔 매매 사인 다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지로 매수를 했더니 인버스가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버스 수익 나는 걸 뭐 좋아할 수는 없죠. 시장이 많이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한편으로는 요거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나마라도 어디 기댈 때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교육 목적으로 이제 회원님들께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매할 때는 요렇게도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초보 입문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인버스를 같이 권해드렸고,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매도를 공식적으로 안 해서 뭐 수익, 지금 뭐 어제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수익을 쭉쭉 챙겼는데 인버스에 보유하고 계시죠. 아직 지금 매도를 최종적으로 안 해서 금액은 뭐 나오진 않지만, 여기 한 분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여기 있네요. 코스닥 인버스 뭐 95만원 수익 보신 분 있으시고, 이때 당시에도 14일날 사자마자 이제 뭐 캡처를 해주신 부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방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또 단타는 단타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저는 단타 실패했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리면요, 오늘 단타 실패했어요. 오늘 단타 쳤던 게 아침에 추천드린 종목이, 자 여기 보시면 10월 16일 종목 추천해가지고 KC코트레일, KMH 하이텍, 현대약품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KMH 하이텍 오늘 고점까지 뭐 26.9%나 찍고 왔는데 이게 오후장에 찍은 거고요. 현대약품 여기서 아침에 접근을 했다가 매도를 안 하고 좀 뻐기다가 결국에 그냥 본전에서 매도를 다 해버렸고, KC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장중에 고점 14%까지 찍었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좀 했었는데, 사실 리딩을 하기엔 정말 어려운 종목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긴 한데 뭐 단타 실패한 건 뭐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뭐 이거 숨기고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진짜 양심껏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제가 추천을 좀 드리긴 했잖아요. 자 보시면 KC코트레일, 그렇죠? 유튜브에서 추천을 드렸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5일선 올라오면 5일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잡아서 한번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죠. 그렇죠? 5일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KC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5일선까지는 좀 오질 못해가지고, 그렇죠? 5일선 좀 못 와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 이게 지금 특정 패턴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KPF, 그쵸? 어제 고가 26%까지 갔었죠? 똑같잖아요. 요 음봉 하나 빼버리면 이거 똑같잖아요. 요런 거. 요거랑 KMH 하이텍이랑, 그쵸? KC코트레일 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요건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공부를 좀 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종목만 던져줘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리딩을 하려니까 이게 사실 어려워요. 이런 단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다른, 그러니까 뭐랄까요. 물론 다른 종목들 위주로 추천은 하지만 이런 거는 제가 종목 이름만 던져줘도, 제가 교육시켜드리는 내용 가지고도 종목만 던져줘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또 종목 하나, 단타 소개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EC인데요. KEC 매수 이입되고 매도가 아직 없습니다.
KC 한번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고 단가를 정확하게 잡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뭐 2,000원의 지지가 좀 필요하겠죠. 요 라인대 매물이 많기 때문에 2,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요거는 단가 언급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매수 유입은 됐는데 아직까지 매도 흔적은 없고, 오늘 시장에도 불구하고 아랫골이 길게 난 양봉이다. 이거는 힘이 정말 강한 거예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앞타바이오 이 종목도 지금 힘이 굉장히 아직 센 거예요. 굉장히 힘이 센 거고, 다음 한국파마도 아직 더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KC, 앞타바이오, 한국파마 세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서 단타로서만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렵네요. 시가 밑에 잡는 전략이지만 그날 예상 체결량이라든지 시장과 거래량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죄송하지만 조금 선수분들께서 나는 단타를 좀 대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세 종목 가지고 한번 자유롭게 매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결국에 시장이 삼성전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혹시 모를 상황을 준비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대형주들이 크게 무너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3, 4개월 동안 연기금이 5조 원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시간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10조 원 가까이가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물량이 예상이 10조 원이에요. 4달 동안 박스권을 만들면서 5조 원 매도한 거랑 한 달 반 동안 10조를 매도한 거랑 뭐가 더 충격적일지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갈 놈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수익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가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래서 연말을 좀 조심하자라는 건데,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 같은 시장은 물론 뭐 수익 나면 좋죠. 수익 나면 좋은데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어요. 안 팔았죠. 안 판 종목이 있고. 자, 어쨌든 뭐 우리도 수익권인 종목은 있지만 매도를 일부러 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계속 관망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우리 하반기에 11월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 되게 힘들어요. 시장에 따라서 크게 변동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단타수장은 시장 잘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준비를 할 건데, 이번 하락장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겪지 못했던 하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응 잘 하셔서 막연하게 그냥 조금 빠지니까 또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절대 아니고요.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또 험난한 시장 잘 견뎌내고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저랑 함께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교육 자료들도 이런 조용한 시장, 그러니까 조용하다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매매로서 조용한 시장일 때 여러분들께 제가 교육 자료도 많이 드리고 있고, 이렇게 힘든 시장일수록 낙폭 과대 종목들,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찾기 힘들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제가 교육 영상으로 검색식을 몇 개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걸 왜 돈 받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매매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원님들은 진짜 이번 하락 끝나고 언제가 됐든 상승장이 올 때는 정말 좋은 종목들, 박앤세일 한 종목들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길을 털을 갖춰 드릴 겁니다. 오셔서 같이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많이 빠지는데 힘내시고요. 내일 다음 거래일에 혹시나 양봉 하나 뜨더라도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락 진행 중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 많아요. 자, 오셔가지고 VIP방에 오셔서 이런 거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 받으시면서 같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